교수님, 지식은 책에서 배우지만 예의는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그날 밤 LA의 한 명문대 강당이 이 한마디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천여 명의 청중 앞에서 벌어진 건 평범한 질의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질문이 강연장의 공기를 바꿨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타 손흥민이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건 골도 세리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이를 지켜보던 LA 한인들은 말없이 고개를 들었죠. 왜 그 질문이 선을 넘었다고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왜 그 대답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걸까요? 아니면 성공할수록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의 강연이 아니라 예의와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LA는 언제나 화려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어요. 서부 최대 명문 대학인 UCLA 로이스 홀 앞이 이렇게 붐빈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평소라면 오후 9시면 조용해질 캠퍼스가 마치 콘서트장처럼 북적였죠.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프리시즌 투어차 LA에 온 손흥민 선수가 꿈과 인성, 성공 너머의 가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런 강연이 성사된 것 자체가 화제였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교육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직접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강당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70대 한인 어르신들이었어요. 손에는 태극기 배지를 단 작은 가방을 들고 눈빛에는 설렘보다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한 할머님은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까지 훌륭하니까. 그분들의 표정에서 제가 느꼈던 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같았달까요? 저 역시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강당 안으로 들어서니 분위기는 더욱 특별했어요. 처녀석에 좌석이 빼곡히 차 있었는데 연령대가 정말 다양했죠.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현지 대학생들부터 교수님들, 그리고 아까 본 한인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모인 거였어요. 하지만 이 강연이 처음부터 순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UCLA는 자유로운 토론 문화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기로 악명 높았죠. 과연 한국에서 온 축구 선수가 이 까다로운 지성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오후 9시 정각, 드디어 그가 등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깔끔한 넥타이를 맨 손흥민의 모습은 평소 유니폼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엇보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서도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강당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UCLA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마디부터 느껴지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는 화려한 수사나 거창한 포부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건 성공담이 아닙니다. 제가 축구를 통해 배운 인생의 가치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유명인의 강연이 아니구나. 진짜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진심 어린 시간이 될 것 같다고요. 강당의 분위기도 한순간에 차분해지며 모든 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벌어질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손흥민은 예상과 달리 골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명한 축구 선수라면 월드컵 골이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화려한 순간들을 먼저 꺼낼 텐데 말이죠. 대신 그는 천천히 무대를 걸으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축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듯한 자연스러움이 있었죠. 제가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곳은 화려한 스타디움이 아니었어요. 춘천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강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스타의 화려한 성공담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그의 솔직한 고백은 예상 밖이었거든요. 저도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건물은 정말 작았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입김이 나올 정도였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땀이 비오듯 흘렸죠.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배운 건 축구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마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에 강당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새벽 연습이 시작된 건 제가 11살 때였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깨우셨죠. 흥민아, 일어나라. 꿈꾸는 사람은 잠들어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한인 어르신들의 눈빛이 특별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자신들의 젊은 시절 자녀들을 키우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한 할머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건 축구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나중에 배울 수 있지만 사람됨은 지금 배워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던 거죠. 훈련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사였어요. 관리자 아저씨부터 청소하시는 분까지 모든 분께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거였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져도 사람을 무시하면 그건 진짜 실력이 아니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당에 있던 외국인 교수 한 분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라고요. 동양 철학을 연구하시는 분인 것 같았는데 깊이 공감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공을 차기 전에 먼저 배운 건 저도 상대방에게 악수를 청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기면 자랑하지 않고 지면 변명하지 않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팀 동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었죠. 그때 저는 왜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토록 사랑받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실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 이런 가르침들이 답답했던 적도 있었어요. 손흥민이 씁쓸하게 웃으며 털어놓은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공만 차면 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걸 배워야 하나 싶었거든요. 특히 중학교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서 울면서 공을 찬 날도 많았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강당 분위기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성공한 스타의 화려한 면만 봤던 사람들이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민들을 처음 들어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흥민아, 기술보다 먼저 배운 건 사람답게 사는 법이었다는 걸 잊지 마라. 그게 내가 진짜 큰 선수가 되는 길이다.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진 건요. 1000여 명이 모인 공간이었는데도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죠. 모든 이들이 그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강연 전에는 축구 선수가 무슨 대단한 인생 철학을 얘기하겠어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배운 것들이 제가 어려운 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진짜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강당의 집중력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말을 더욱 기다리는 분위기였죠. 유럽에서 혼자 지내며 힘들었을 때, 부상으로 좌절했을 때, 그리고 큰 무대에서 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이 저를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어릴 때 배운 그 마음가짐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거든요. 한 중국계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듣고 있더라고요. 아마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와 겹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민자 가정의 자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강당 한쪽에서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손의 주인은 강당 중간쯤에 앉아있던 백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회색 양복에 검은테 안경을 쓴 전형적인 교수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마치 지금까지의 강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사회자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조금 후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남성은 개의치 않고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강당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손흥민도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그를 바라봤죠. 하지만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 대학 사회학과의 리처드 맥클레인 교수입니다. 30년간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특히 현대 사회의 엘리트 문화와 대중 영웅주의에 대해 연구해왔죠.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그 교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캠퍼스에서는 논쟁의 달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학회에서든 강의실에서든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적 사고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스타일로 악명 높았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님의 칼날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맥클레인 교수가 손흥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목소리 톤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참 아름답긴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겸손, 인성.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다는 게 역력했어요. 오히려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강했죠. 하지만 여기는 UCLA입니다. 서부 최고의 지성이 모인 곳이죠. 그런데 한 축구 선수가 와서 인생 철학을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강당 곳곳에서 불편한 기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인 어르신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학생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연사를 공격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맥클레인 교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공을 잘 찬다는 거죠. 그것 말고 무엇이 있나요?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학문적 연구를 해본 적도 없죠. 그런데 지성의 도시 LA에 와서 인성과 교육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순간 강당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천여 명이 모인 공간인데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 무례한 공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학문적 토론 문화가 자유롭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했거든요. 초청받은 연사에게 이런 식으로 인격적 모독을 가하다니요. 한인 어르신 몇 분은 화가 나서 몸을 떨고 계셨어요. 한 할아버님은 일어서려다가 옆에 계신 분이 말리는 모습도 보였죠.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의 손이 살짝 주먹을 쥐었다가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맥클레인 교수가 마치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겸손과 예의라는 것들 정말로 진심인가요? 아니면 동양인들이 서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생존 전략 같은 건 아닌가요? 이 말에 강당 여기저기서 숨 쉬는 소리조차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도전을 넘어선 명백한 인종적 편견이 담긴 발언이었거든요. 서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고개 숙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인성인지 아니면 그냥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인지는 모르겠네요. 한 흑인 학생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몇몇 아시아계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발언은 손흥민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아시아계 전체에 대한 모독이었으니까요. 교수석에 앉아있던 다른 교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맥클레인 교수가 논쟁적이긴 했지만 이 정도로 선을 넘은 적은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논쟁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스포츠 스타가 교육에 대해 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영역 안에서 해야죠. 운동장에서 보여준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여기는 학문의 전당입니다. 깊이 있는 사고와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곳이죠. 과연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정말 있을까요? 이 순간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손흥민에게 쏠렸어요. 과연 그가 이 무례하고 도발적인 공격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다만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죠. 더 깊어지고 더 진지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과연 이 엄청난 도발에 그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리고 이 긴장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입을 열기도 전에 맥클레인 교수는 더욱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확신이 가득했고 자신이 이 논쟁에서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당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명백히 불쾌해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과 한인 어르신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눈에 보였죠. 하지만 맥클레인 교수는 그런 분위기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 겸손이라는 건 결국 약자의 변명 아니냐는 식으로요. 동양인들이 서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방어기제라는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도전을 넘어선 명백한 문화적 우월주의였어요. 강당 곳곳에서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천여 명이 모인 공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모든 이들이 이 충격적인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한인 어르신 몇 분은 이미 자리에서 몸을 떨고 계셨어요. 평생을 이국 땅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편견과 차별을 수없이 경험했을 텐데 그 모든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한 할머님은 주먹을 꽉 쥐고 계셨고 다른 할아버님은 일어서려다가 옆분이 말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학생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대부분 분노한 표정이었고 일부 백인 학생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공부하는 문화 자체가 모독당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맥클레인 교수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동양적 가치 자체를 폄하하기 시작한 거였죠. 집단주의니 효도니 하는 것들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는 마치 자신이 문명의 수호자라도 되는 듯한 어투로 말했어요.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얼마나 우월한지, 그리고 동양의 전통적 가치관이 얼마나 시대착 오적인지를 설파하기 시작했죠. 이건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명백한 문화 제국주의였어요. 강당 한쪽에서는 흑인 여학생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는 모습도 보였어요. 아마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몇몇 히스패닉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교수석에 앉아있던 다른 교수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 맥클레인 교수가 논쟁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인종적 편견을 드러낸 적은 없었거든요. 몇몇 교수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손흥민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다만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맥클레인 교수는 자신의 공격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더욱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동양인들의 성공이 결국 서구 사회의 관용 덕분이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손흥민의 성공도 유럽 축구계가 베풀어준 기회 덕분이라는 식으로 폄하하더라고요. 이 순간 강당의 분위기는 정말 위험 수위에 달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인 어르신들 중 일부는 참다 못해 항의하려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죠. 사회자도 개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맥클레인 교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모독과 조롱을 다 들어준 다음에야 자신의 말을 하겠다는 듯이 말이죠. 그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분명히 화낼 만한 상황인데 전혀 흥분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강당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주목하게 만들었거든요. 과연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무례한 공격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맥클레인 교수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과연 그는 이 엄청난 도발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예상 밖의 방식으로 대응할까요? 그리고 그 답은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맥클레인 교수의 마지막 말이 강당에 메아리치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즉시 반박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1초. 모든 이들이 그가 말을 시작하기를 기다렸어요. 당연히 화가 났을 것이고 당연히 반박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2초째. 강당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긴장감이 가득했던 공기가 점점 이상한 정적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서로를 슬쩍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요. 3초째. 맥클레인 교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공격이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니 어리둥절한 거였죠. 그는 손흥민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음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4초째. 강당에서 기침 소리 하나가 들렸어요. 그 작은 소리조차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정도로 조용했죠. 천여 명이 모인 공간에서 이런 정적을 경험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죽이며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5초째. 한인 어르신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당황했다가 이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죠. 혹시 손흥민이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응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같은 것 말이에요. 6초째. 학생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반격할지 궁금해했다가 이제는 이 침묵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 한 명은 손흥민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7초째. 바로 이 순간 손흥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화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 깊은 평온함과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7초간의 침묵이 강당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맥클레인 교수의 공격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모든 시선이 손흥민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맥클레인 교수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상대방이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으니 자신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강당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불편해하거나 분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과연 손흥민이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풀어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절정에 달한 것 같았어요. 사회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개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고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강당의 분위기가 폭발적이거나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며 다음 순간을 기다리는 상태였거든요. 교수석의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맥클레인 교수를 제지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제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죠. 특히 동양학 전공 교수 한 분은 손흥민의 대응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손흥민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분노나 반박이 아닌 전혀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의 말 내용보다도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목소리에는 전혀 흥분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따뜻해진 것 같았죠. 마치 공격받은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질문을 받은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상황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맥클레인 교수가 만들어낸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손흥민의 이 침묵과 미소 하나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아, 이제부터 뭔가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을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줄 대응은 단순한 반박이 아닌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한인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분노와 걱정이 서서히 자부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역시 우리 아이는 다르구나라는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인종의 학생들까지도 손흥민의 이런 반응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화낼 만한 상황인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의 모습에서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분노나 반박 대신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맥클레인 교수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 스승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무례한 공격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절정에 달해 있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하면서 손흥민은 자신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과연 축구 선수인 자신이 이런 자리에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 솔직한 고백에 강당의 분위기가 순간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요. 공을 차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말이죠. 손흥민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져나갔어요.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점점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벌이 높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닌 평범한 아버지였지만 그분만의 지혜가 있었다고 했어요. 책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예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셨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강당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팽팽한 대립 구조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듣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인 어르신들의 표정에서는 깊은 감동이 느껴졌어요. 손흥민은 어린 시절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 이기고 저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그의 이야기에는 거창한 철학이나 어려운 개념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아버지가 평범한 아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들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맥클레인 교수의 표정도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맥클레인 교수가 던진 질문들을 하나씩 정중하게 다뤄나갔어요. 자신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책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고 했죠. 그의 말에는 조금의 방어적인 태도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겸손하게 나누는 모습이었죠. 이런 태도에 강당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맥클레인 교수의 비판을 전혀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런 의문을 제기해주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자신도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고 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감탄하는 기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비판과 공격에 대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당하면 방어하거나 맞서 싸우는데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교수석에 앉아있던 다른 교수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교수들은 손흥민의 대응 방식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갈등을 갈등으로 맞서지 않고 이해와 공감으로 풀어가는 모습에서 말이죠. 손흥민은 동양적 가치에 대한 맥클레인 교수의 비판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서양의 가치를 대립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나온 지혜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학벌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태도를 손흥민이 몸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강당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대립과 갈등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손흥민이 만들어낸 이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욱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 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예정이었죠. 손흥민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강당의 분위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맥클레인 교수는 여전히 자신의 우위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손흥민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죠. 마치 자신이 던진 질문의 날카로움이 무뎌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손흥민이 말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교육과 지식의 본질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의 말에는 이론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닌 살아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교육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특히 교수들과 학생들은 손흥민의 말에서 자신들이 놓치고 있었던 교육의 본질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이 맥클레인 교수를 직접 바라보며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서요. 지식은 정말 소중하고 학문적 성취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그의 말이 강당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공을 차기 전에 항상 사람부터 되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그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식은 책에서 배우지만 예의는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이 한 문장이 강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었거든요. 맥클레인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지식과 학벌이 한순간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손흥민은 학위나 논문으로 그를 압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죠. 강당 곳곳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궁금증과 관심이었다가 점점 감동으로, 그리고 이제는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특히 한인 어르신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바로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맥클레인 교수의 질문 방식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교수님의 질문에는 지성은 있지만 존중이 없다고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지적한 거였죠.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강당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먼저 한두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순식간에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천여 명이 모인 공간이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감동,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통쾌함이었죠. 지적 오만과 문화적 편견으로 가득했던 공격이 이렇게 우아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반박당하는 것을 본 거였거든요. 맥클레인 교수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손흥민은 그를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높은 차원에서 교육자로서의 기본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만들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환호성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가 이렇게 당당하고 우아하게 옹호받는 것을 본 거였으니까요. 교수석의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로서 손흥민의 대응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어요. 이론적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혜로, 그리고 공격적 논쟁이 아닌 포용적 대화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본 거였죠. 박수는 계속 이어졌고 점점 더 커져갔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앞줄의 학생 몇 명이 일어섰고 그 다음에는 한인 어르신들이, 그리고 마침내는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기립박수는 단순히 좋은 강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지적 오만과 문화적 편견을 지혜와 품격으로 물리친 것에 대한 찬사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맥클레인 교수는 이제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신있게 던졌던 질문들이 모두 무력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강당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때도 손흥민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떠나가는 맥클레인 교수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소중한 질문을 던져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듯이 말이죠. 이런 모습에 사람들의 감동은 더욱 커져갔어요. 강당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대립과 긴장은 사라지고 깊은 감동과 존경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를 체험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 뒤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그 한 문장이 강당에 울려 퍼진 직후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듯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작은 박수 소리였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우렁찬 박수로 변했어요. 가장 먼저 일어선 건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답답함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자신들이 공부하는 문화와 가치가 이렇게 우아하고 당당하게 옹호받는 것을 본 감격이 표출된 거였죠. 이어서 중간쯤에 앉아있던 아시아계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인도계 학생들까지 모든 아시아계 학생들이 마치 하나가 된 듯한 모습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중국계 여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수를 치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는데 아마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을 비슷한 경험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백인 학생들까지도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에는 주저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보여준 품격과 지혜의 진심으로 감동받았다는 것이 역력했어요. 한 백인 남학생은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아마 맥클레인 교수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손흥민이 보여준 대응 방식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었을 것 같았죠. 흑인 학생들의 반응도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다른 방식을 목격한 거였어요. 분노나 대립이 아닌 품격과 지혜로 편견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본 거였죠. 한 흑인 여학생은 두 손을 높이 들며 박수를 쳤는데 그 표정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히스패닉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소수 집단으로서 겪었을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손흥민이 보여준 대응 방식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차별에 맞서는 새로운 방법, 더 높은 차원의 대응을 본 거였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인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평생을 이국 땅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차별의 기억들이 이 순간 하나의 자부심으로 승화되고 있었거든요. 한 할아버님은 주먹을 불끈 쥐며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아마 손잡버린 손흥민이 이렇게 당당하고 품격 있게 행동하는 모습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다른 할머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계속해서 박수를 치고 계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수석에 앉아있던 교수들까지도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주저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결국 대부분의 교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양학 전공 교수는 눈을 감고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마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것이 진정한 동양적 지혜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교육학과 교수도 마찬가지였죠. 이론으로만 배웠던 진정한 교육의 모습을 실제로 목격한 감격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사회학과의 다른 교수들도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같은 학과 동료가 보여준 편견과 오만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손흥민이 보여준 품격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박수는 점점 더 커져갔고 이제는 강당 전체가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이었어요. 인종과 나이, 지위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감동을 공유하고 있었죠. 이런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초라해 보였던 건 맥클레인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미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던진 공격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강당의 박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맥클레인 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강당 뒤쪽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패배감과 부끄러움이 역력했죠.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흥민이 그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거였어요. 승리자의 오만이 아닌 진정한 예의를 보여준 거였죠. 이 모습에 사람들의 감동은 더욱 깊어졌어요. 맥클레인 교수는 출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무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분노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인정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강당을 나갔습니다. 박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맥클레인 교수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건 단순히 좋은 강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목격한 진정한 교육, 진정한 품격, 진정한 지혜에 대한 찬사였죠. 특히 학생들의 박수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값진 교훈을 얻었거든요. 갈등을 갈등으로 맞서지 않고 지혜와 품격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운 거였죠. 한인 어르신들의 박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평생 지켜온 가치와 문화에 대한 인정이었거든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교수들의 박수는 또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로서 손흥민이 보여준 교육적 순간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론적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혜의 힘을,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방법을 목격한 거였죠. 박수가 점점 잦아들면서 강당의 분위기는 숙연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강연이 아닌 진짜 교육의 현장을 목격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당을 나서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무대에서 내려와 사회자와 대학 관계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놀라운 요청을 했거든요. 대학 측에서는 당연히 강연료를 지급하려고 했어요. 비록 교육적 목적의 강연이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행사라면 상당한 금액의 강연료가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손흥민 정도의 국제적 스타라면 그 금액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손흥민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강연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조용히 문의했거든요. 특히 LA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대학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보통 유명인들은 강연료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 아예 받지 않겠다고 하다니요. 더군다나 그 돈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쓰고 싶다고 하다니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그때 한 관계자가 LA 한인타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추천했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시설 개보수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곳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손흥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연료 전액을 그곳에 기부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그 금액과 같은 액수를 추가로 더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강연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게 된 거였죠. 관계자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강연료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텐데 개인 돈까지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건 정말 예상 밖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에서 손흥민은 단 한 번도 이것이 공개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이 일이 가능하면 조용히 처리되기를 희망했어요. 언론에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거든요. 진정한 선행은 조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완전히 비밀로 하기는 어려웠어요. 대학 관계자들과 한인복지회관 관계자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강연에 참석했던 한인 어르신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미 강연장에서 충분히 감동받았는데 이런 후속 조치까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분들에게는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롤모델이 되어 있었죠. 복지회관 관계자들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재정 문제로 고생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큰 도움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그 돈의 출처가 손흥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한 복지회관 관계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많은 유명인들이 복지회관을 방문했지만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대부분 사진 촬영이나 홍보를 위한 방문이었는데 손흥민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죠. 이 소식이 한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에서는 감사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고 한인 언론들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거든요. 하지만 모든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던 건 손흥민의 겸손한 태도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기부가 전혀 계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언론 플레이나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거든요. 실제로 손흥민은 이 일이 공개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학 측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수많은 유명인들의 강연을 주최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했어요. 보통은 강연료를 받고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가다니 정말 예상 밖이었다고 했죠. 학생들도 이 소식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강연장에서의 감동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런 후속 행동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SNS에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반응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행동에서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성공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했죠. 하지만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건 역시 한인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거든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잊지 않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알려지면서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인격자이자 사회적 롤모델로 인정받게 된 거였어요. 이번 일화는 단순히 한 번의 선행으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LA 지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같은 주제로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UCLA에서 벌어진 그 특별한 강연에 대한 보도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강연 소식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은 기사들이었죠. LA 타임스는 한국에서 온 위대한 신사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실었어요. 기사는 단순히 축구 실력으로 유명한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로 손흥민을 소개했죠. 특히 맥클레인 교수의 도발적 질문에 대응한 방식을 상세히 분석하며 이것이 현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어요.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닌 문화 간 소통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다뤘어요. 특히 손흥민이 보여준 대응 방식이 어떻게 갈등을 화해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분석했죠. 현지 교육 전문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한 교육학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고 해요. 진정한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지혜의 공유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손흥민이 몸소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인 커뮤니티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던 많은 한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에서 자신들이 지켜온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재확인했거든요. LA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서는 그날 이후로 손흥민의 강연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있다고 해요. 손님들이 와서 그 영상을 보며 감동을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했죠. 특히 어르신들은 그 영상을 보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대학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UCLA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지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들이 벌어졌죠. 한 학생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동안 성적과 학벌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손흥민의 강연을 보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죠.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이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품격이라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아시아계 학생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죠.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 겸손과 예의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교수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맥클레인 교수 사건 이후 많은 교수들이 자신의 교육 방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학생들을 대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심리학과 교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날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완벽한 갈등 해결의 사례였다고 했죠. 공격을 공격으로 맞서지 않고 더 높은 차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다고 했어요. 복지회관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손흥민의 기부로 시설 개보수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기 시작했거든요. 손흥민의 행동에 감화받은 사람들이 자신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였어요. 특히 젊은 한인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그들은 손흥민처럼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고 싶어 했거든요. 복지회관 관계자는 이런 변화가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생각했는데 손흥민의 모습을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성공은 실력과 인성이 함께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통해 새로운 롤모델을 발견했어요. 화려한 성공보다는 품격 있는 성공을, 개인적 영광보다는 사회적 기여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몇 주 후 UCLA에서는 교육의 본질과 문화 간 소통이라는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손흥민의 강연이 불러일으킨 논의를 더 깊이 있게 다뤄보자는 취지였죠. 놀랍게도 이 심포지엄에는 전국의 교육자들이 참석했고 매우 의미 있는 토론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손흥민이 해외에서 보여준 품격 있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다뤘어요. 특히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진정한 글로벌 인재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죠. 교육계에서도 주목했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손흥민의 강연 영상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본이 된 거였어요. 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흥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성공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실력과 인성이 함께 갖춰진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걸까요? 아니면 성공할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걸까요? 손흥민이 그날 LA에서 보여준 것은 명확한 답이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실력 위에 품격이 올려진 것이라는 단말이에요. 지식 위에 지혜가, 능력 위에 인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성공이 된다는 교훈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조용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화려한 말보다는 진심 어린 행동으로, 거창한 구호보다는 작은 배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어요. 결국 그날 LA에서 증명된 것은 축구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공 위에 군림하지 않는 태도, 지식보다 먼저 와야 할 인성, 그리고 갈등을 화해로 승화시키는 지혜였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죠. 오늘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진정한 교육의 모습 어떠셨나요? 공부만 잘하고 예의 없는 사람보다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겸손하고 당당한 영웅이 진짜 최고죠? 손 선수의 사이다 발언에 속이 다 시원하시다면 댓글로 인성이 먼저다라고 꼭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의 기계를 미국 땅에서 당당히 떨친 손흥민 선수가 자랑스러우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감동을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